간식 달라고 애절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 한 번이라도 못 이기고 줘본 적 있으시죠? 사료는 안 먹는데 간식은 입에 물고 도망가는 모습, 귀엽다며 웃으셨던 적은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무심코 건넨 간식 하나가 그 아이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몸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죠. 간식을 주면 반가워하고 꼬리를 흔들고 배를 드러내며 눕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간식을 줍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얘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의 행동이 조금씩 바뀝니다. 사료는 거들떠보지 않고 간식만 먹습니다. 밥을 안 주면 애타게 짖고 앞발로 톡톡 건드립니다. 어느 날은 뱃속이 비었다고 노란 토를 하기도 하고 예민해져서 다른 강아지나 낯선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보호자는 말합니다. 왜 이러지? 전엔 안 이랬는데. 많은 보호자들이 간식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건강해 보이니까. 게다가 강아지가 나를 쳐다보며 눈빛을 보내거나 살짝 앞발로 툭 치면 간식 달라는 거네. 바로 주게 됩니다. 그 순간 보호자도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강아지는 간식으로 사랑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강아지에게 간식은 보상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는 간식이 습관이 되고 관계가 되고 위장이 되고 성격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간식을 줄 때마다 강아지는 기쁨보다는 기대를 배우고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고 불안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건 행복해서 떠는 꼬리가 아니라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흔드는 꼬리일 수도 있어요. 보호자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얘가 사료를 안 먹어서요. 아침에 토를 하길래. 간식은 안 주면 짖어요.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보호자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사료를 거부하는 아이 대부분은 간식으로 배가 채워진 경우가 많고 공복토를 반복하는 아이들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는 말이 없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강아지는 간식이 없어도 잘 지낸다는 것. 간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밥만 먹고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강아지답고 안정적인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뭘 좀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사료만 줘도 되나? 너무 심심해 보이는데? 이런 걱정은 강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보호자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식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번, 매번 조금씩 준다면 그건 벌써 식사의 일부가 됩니다. 강아지는 그런 식사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먹는 게 기본입니다. 계속 주면 기다리는 법을 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강아지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결국 짖거나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간식을 줬지만 그 사랑이 결국 아이의 위장을 망치고 훈련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순간 보호자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식은 줄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바닥에 노란 토를 해요. 공복토라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사료는 거부하고 간식만 먹으려 들어요. 토하지 않으려면 간식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보호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의 시작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간식,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 공복토는 강아지들이 아침이나 식사 전 위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위액을 토하는 현상입니다.
보통 노란색의 거품 섞인 액체로 나오며 처음 보면 보호자는 당황하죠. 어디가 아픈 건가? 위험일까? 스트레스일까? 하지만 많은 수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된 거예요. 간식이나 식사가 불규칙하면 자주 생깁니다. 공복토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방치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식을 자주 주는 습관이 있는 집에서 이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면 간식을 자주 주다 보면 강아지의 위는 항상 무언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식이 없으면 위는 비정상적이라고 느끼죠. 결국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게 토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호자는 말합니다. 사료를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식을 줬어요. 간식을 줘야 안 토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공복토를 더 오래, 더 자주 만들고 있다는 사실, 강아지는 학습합니다. 사료는 안 먹고 버티면 더 맛있는 게 나온다. 뱃속이 비면 어차피 간식이 들어온다. 결국 위장은 규칙을 잃고 흔들립니다. 공복토를 멈추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간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간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째, 하루 2번 또는 3번 정해진 시간에만 사료를 줍니다. 둘째, 먹지 않으면 15분 안에 그릇을 치웁니다. 셋째, 그 외 시간에는 간식이나 음식 냄새도 없게 합니다. 처음엔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단식이 아니라 배고픔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니까요. 강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두 끼 사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금방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허기를 느끼고 스스로 식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호자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봐야 합니다. 미안해서 못 참겠어요. 얘가 자꾸 짖고 울어요. 그 감정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걸 참는 것이 진짜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특히 노란 토를 반복하는 경우 위벽이 손상되거나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아지가 자꾸 구토를 하게 되면 스스로도 불안을 느낍니다. 공복토는 단순히 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호자와의 식습관 관계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언제 또 간식이 나올까?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하루 종일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아지는 간식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식사는 큰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간식을 줄이기 전에 식사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게 공복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강아지가 아침에 토를 하지 않고 사료를 잘 먹고 요구하지도 않고 조용히 기다릴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정말 내 아이가 마음까지 편안해졌구나. 간식을 안 줬더니 강아지가 짖고 앞발로 때려요. 한밤중에도 주방을 쳐다보며 낑낑 울고 눈 마주치면 간식장 앞에 가 있어요. 이런 행동들 혹시 익숙하신가요? 많은 보호자들은 이걸 귀엽다, 애교다, 자기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애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준다. 이 사람은 내가 따라야 할 리더다. 이게 자연스러운 유대입니다. 하지만 간식을 무분별하게 주기 시작하면 그 질서가 흔들립니다. 내가 짖으면 줘. 눈빛 한 번이면 주잖아. 아무 행동 안 해도 간식이 나와. 이렇게 학습된 강아지는 점점 더 자주 요구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간식을 들고 있을 때만 말을 잘 듣고 간식 없으면 귀를 닫는 강아지들. 훈련이 잘 안 되고 산책 중에도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보호자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답답해하지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상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아무 때나 행동과 상관없이 줬기 때문에 행동을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강아지는 매우 똑똑한 동물입니다. 한두 번만 간식을 공짜로 받아도 그걸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먹을 걸 준다. 이런 생각은 결국 보호자를 리더가 아닌 서빙 직원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이건 실제로 보호자와 반려견 관계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간식을 계속 주다 보면 강아지는 기다리는 법을 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강아지는 요구를 하게 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짖고, 앞발로 때리고, 물고, 기다란 울음으로 압박하기도 하죠. 이걸 계속 들어주다 보면 강아지는 요구를 통해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주었다고 믿은 간식이 강아지에게는 통제의 수단이 된 겁니다. 게다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식을 주던 손이 간식을 거절하면 그 손은 어느 순간 짜증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지금은 안 줘? 원래는 줬잖아. 그 좌절은 공격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입질, 입술 핥기, 발톱으로 긁기. 이런 신호는 불안과 좌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 괴로워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사랑으로 키웠는데 왜? 바로 여기서 간식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간식은 감정이 아니라 도구여야 합니다. 보상의 도구, 훈련의 도구, 관계 형성의 도구. 그게 간식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구에 의한 간식 금지. 강아지가 먼저 요구했을 땐 절대 주지 않기. 행동 후 보상 원칙. 앉아, 기다려, 손 등의 훈련을 수행한 후에만 간식 제공. 시간과 장소 제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간식 제공. 간식은 특별한 순간이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강아지는 간식은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곧 보호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관계는 주는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선으로 유지됩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는 분명 진심이겠지만 그 사랑이 경계를 잃는 순간 아이도 보호자도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간식을 줄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건 지금 사랑인가요? 습관인가요? 요구에 대한 항복인가요? 앉아도 안 하고 간식부터 찾는 아이. 어느 날부턴가 훈련이 먹히질 않아요. 산책 중엔 말도 안 듣고 집안에선 간식 없으면 시선조차 주지 않아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처음엔 잘 따라하던 아이였어요. 손도 하고 앉아도 했고 기특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무것도 안 하고도 간식만 기다립니다. 입만 열면 뭐 줄 건데요? 이유는 단 하나. 간식을 공짜로 줬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훈련이란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에 규칙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 행동을 하면 이 결과가 따라온다. 이 사람을 믿고 따랐더니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훈련은 신뢰의 언어를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식이 아무 기준 없이 오간다면 그 언어는 곧바로 엉켜버립니다. 간식을 훈련에 쓰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단 하나. 행동 보상이라는 규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이 규칙이 무너지면 강아지는 헷갈립니다. 뭘 해야 받는 거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되나? 이때부터 행동이 아닌 기대가 쌓입니다. 행동은 줄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결국 요구만 남습니다. 보상은 행동을 강화할 때 주는 것이지 비위를 맞출 때 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귀여워서요. 안쓰러워 보여서요. 훈련이 힘들까봐 먼저 줬어요. 이렇게 간식이 감정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하면 훈련은 무너지고 관계는 약해집니다. 또한
공짜 간식은 강아지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처음엔 앉아 한 번에 손을 척 올리던 아이가 나중엔 손을 5번 외쳐도 시큰둥하게 쳐다보는 경우 많죠? 그건 훈련 실패가 아니라 보상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항상 주어지면 그건 더 이상 보상이 아니죠.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훈련은 반드시 행동 후 보상이라는 구조를 지켜야 합니다. 앉아, 행동, 확인, 칭찬, 간식, 이 순서를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둘째, 훈련 외 시간에는 절대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얻는 보상은 훈련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셋째, 간식은 다양하게 쓰되 늘 같은 반응을 유도하지 않도록 간헐적으로 주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예 3번 중 2번만 간식, 1번은 칭찬만. 이런 원칙을 지키면 강아지는 다시 보상의 기준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이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을 넘어 신뢰관계의 회복입니다. 간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간식의 의미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강아지는 보호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동물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만들고 감정 대신 구조로 대하면 강아지는 다시 보호자를 리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은 숙제가 아니라 놀이가 됩니다. 공짜 간식은 편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그 뒤엔 불안과 예민함, 관계의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보상은 행동의 결과여야 하고 훈련은 신뢰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보호자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밖에 안 줬어요. 먹는 걸 좋아하니까 하루에 몇 개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강아지의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기 싫어하고 숨이 차는 소리가 커졌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식이 만든 후폭풍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주는 간식 정말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하루에 초콜릿 하나만 먹어도 매일 반복되면 살이 찝니다.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형견일수록 한 조각의 간식이 하루 권장 칼로리의 1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개는 괜찮겠지. 그게 매일이면 1년에 수십 마리분의 간식을 먹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5kg짜리 말티즈 기준 하루 권장 칼로리는 약 300칼로리입니다. 하지만 시중 간식 중 단 한 조각이 30에서 50칼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각 2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 열량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료를 먹기 전이나 먹고 나서 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사료 플러스 간식은 과잉 섭취. 과잉 섭취는 단순히 체중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만, 체중 부하로 인해 관절, 무릎, 척추에 압박이 쌓입니다. 슬개골 탈구, 허리 디스크 등 노견에게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관절 질환이 시작됩니다. 췌장염, 고지방 간식이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급성 염증입니다. 구토, 설사, 식욕저하, 복통 등으로 이어지며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당이 첨가된 간식이나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제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많은 질병은 외부 감염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주는 음식에서 시작되는 병입니다.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사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식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든 강아지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체중 조절이 어렵고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간식도 어릴 땐 그냥 넘어갔던 게 노년기에는 질병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도 잘 먹었는데 괜찮았어요는
노년기엔 절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식은 하루 전체 섭취 칼로리의 10% 이내로 제한. 사료 봉투에 적힌 칼로리를 기준으로 계산. 간식 줄이기 전 사료부터 조정. 사료를 80% 수준으로 조정하고 간식은 20% 이내. 고단백 저지방 간식 위주로 선택. 육포나 삶은 닭가슴살처럼 간단한 원물 간식 추천. 나이와 질병 이력에 따라 간식 제한. 비만견, 노령견, 췌장염 병력 있는 경우 간식 완전 중단 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자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줬다고 병에 걸리진 않겠지.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 그 생각이 오늘도 한 조각 더, 한 입 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될수록 강아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간식을 줄인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간식을 줄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눈빛에 약해지지 않고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아이의 건강한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간식은 무조건 나쁘다? 아니요. 간식은 잘만 쓰면 강아지와의 관계를 놀라울 만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문제는 그 쓰는 방식입니다. 강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간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간식을 간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배고프니까, 귀여우니까, 뭔가 줘야 하니까. 하지만 강아지에게 간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간식을 통해 어떤 행동이 칭찬받는 일인지, 누가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인지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간식은 그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왜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간식이 보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원하는 행동 이후에만 준다. 앉아, 기다려, 기다린 뒤에 따라오기 등. 단 1초라도 먼저 행동이 있어야 간식을 줍니다. 보상이 곧 끝난다는 걸 알려준다. 이제 끝. 이라는 신호와 함께 간식 종료. 더 이상 달라고 조르지 않게 미리 루틴 종료. 보상 외 시간엔 철저히 간식 금지. 요구해서 받은 간식은 훈련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 이 3가지를 지키는 순간 간식은 보상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간식이 보상이 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강아지가 눈을 보고 대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구나. 보호자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다음 보상으로 연결될까? 요구가 줄고 통제가 더 쉬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로 이끌 수 있구나라는 학습이 강화됨. 즉 간식은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언어가 됩니다. 간식은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단백질 중심의 원물 간식. 삶은 닭가슴살, 오리 안심, 흰살 생선 등. 저지방 고단백으로 부담이 적고 기호도도 높음. 부서지기 쉬운 작은 간식. 훈련 중 여러 번 주기 쉬운 형태.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 가능. 질감이 다양하고 특별한 나룡. 칠면조 간식, 동결건조 고기 등. 특별한 날이나 중간중간 와우 효과를 줄 수 있음. 단, 어떤 간식이든 총 섭취 열량 기준 하루 10% 이내를 지켜야 건강과 관계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흔히 빠지는 실수. 훈련 중 간식 먼저 보여주기. 강아지는 간식이 있을 때만 말 잘 듣는 아이가 됩니다. 행동 전에 간식 주기. 앉지도 않았는데 간식부터 나오는 구조. 보상의 개념 무너짐. 훈련 끝난 뒤 보상 없이 넘어가기.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 라는 혼란. 훈련이 반복될수록 간식 있어야만 하는 구조만 학습됨. 이 모든 걸 방지하려면 간식은 행동 이후 즉시 칭찬과 함께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은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존중의 도구입니다. 넌 이런 행동을 해줘서 참 고마워. 이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해줬어. 그래서 너에게 이 보상을 주는 거야. 강아지에게 그 의미가
행동과 함께 연결되면 간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언어가 됩니다. 보호자 여러분, 간식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대로 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 이제 사료도 잘 먹고 아침에 노란토도 안 해요. 간식 줄여서 미안했는데 오히려 강아지가 더 편안해졌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강아지는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항상 보호자라는 것. 이야기 하나, 말티즈 보리의 사례입니다. 보리는 사료를 먹지 않고 간식만 찾는 아이였습니다. 하루에도 6번 이상 작은 간식을 조금씩. 보호자는 양은 많지 않다고 말했지만 보리는 점점 살이 쪘고 슬개골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노란 거품토를 했고 밤에는 간식장을 향해 낑낑 울었습니다. 보호자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간식을 중단하고 하루 2번 사료만 정해진 시간에 제공. 보리는 처음엔 밥도 안 먹고 낮잠도 자지 못할 만큼 예민했지만 5일쯤 지나자 다시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 공복토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보리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눈빛이 편안해졌고 요구 행동이 사라졌으며 집안에서도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푸들 두부의 이야기입니다. 두부는 간식이 있어야만 훈련을 따랐던 아이입니다. 손, 앉아, 기다려. 모두 잘하지만 간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보호자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거래였구나. 그래서 보상 구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행동, 칭찬, 보상.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고 간식은 작게 나누어 단계적으로 줄였습니다. 몇 주 후 두부는 보호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젠 간식 없이도 안자를 합니다. 훈련이 숙제가 아닌 함께하는 놀이가 된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강아지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항상 보호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간식을 주는 기준, 보상의 원칙, 기다리는 힘. 이 모든 것이 강아지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간식을 줄였더니 무너졌던 위장이 회복됐습니다. 간식을 조절했더니 말 안 듣던 행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간식을 구조화했더니 불안했던 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간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온 행동들이 어쩌면 그 아이에겐 불안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번엔 안 주지? 원래는 줬잖아. 기다리면 주는 거 아냐? 이런 혼란이 쌓이면 강아지는 결국 자신도 보호자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변하면 그 모든 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먹고도 훨씬 덜 받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간식보다 함께 있는 시간, 안정된 일상, 예측 가능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간식 하나에도 건강, 관계, 정서가 모두 담겨 있다는 걸. 그리고 간식은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도요. 이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아이를 더 편안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랑해주세요. 멍심보감.